이렇게 우리나라에 어쩌다 보니 탈이 생겨서 재활이 꼭 필요한 아동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29만 명,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19,000명, 7%도 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아이의 컨디션과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이러한 재활의 형태가 어린 시절에 아이의 전부가 되는 건 치료실에서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재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네, 아닙니다. 가족의 일상, 아이가 학교에서 보내는 생활 속으로 재활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전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물리 치료실에 있었거든요. 신체 한쪽이 불편한 아동을 둔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해오신 물음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어머님의 물음을 듣는 순간 정말 다 헛배였구나 라고 생각이, 현타가 딱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랑새 발달 클리닉의 김정입니다. 저희 파랑새 발달 클리닉은 태어나면서 어쩌다 보니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운동 기능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족과 친구, 나아가서는 세상 안에서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시작한 2년차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의 뇌 기능은 태어나면서 짠 하고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뒤에 아주 짧은 일정 기간 동안 빠르게 성숙이 되어 가는데요. 대략 5살쯤이 되면 90% 이상의 뇌기능 발달이 모두 이루어지고요. 특히나 2세 미만에서 일어나는 발달의 속도는 아주 불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탈 없이 태어나서 전형적으로 자라는 아이이건 어쩌다 보니 생긴 문제로 탈은 났지만 나름의 성장과 발달을 해나가는 우리 아이들이건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는 적극적인 자극과 기회들을 제공해 주어야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모두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소아재활이라는 길고 긴 여정 동안 이 시기에 아이가 무엇을 해봤느냐가 앞으로 아이 삶 전체에 너무나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저희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 골든타임만은 놓치지 않고 풍성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수호를 목표로 2018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작한 저희 파랑새는 이제 2년을 꼭 채웠습니다. 치료 기회나 정보가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병원 안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친구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2년 동안 재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눴던 부모 워크숍부터 약 5-60명의 가족 단위가 함께 어울려서 활동해봤던 비장한 운동회,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컨퍼런스까지 오프라인으로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쩌다 보니 탈이 생겨서 재활이 꼭 필요한 아동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2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요? 19,000명, 7%도 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재활이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 곳도 인력도 없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아동과 가족들,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냥 기다리면서 놓칠 수밖에 없는 아동과 가족들이 무려 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정받을 수 있을 정도 27만 명이 계시다는 겁니다. 참 참담한 우리의 현실인데요. 사실은 저희 파랑새에서만도 이렇게 치료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파랑새의 똥구멍을 자꾸 밀어붙이고 나머지 이 93%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는 옆집 홍반장이 되길 바라면서 약간의 똘끼와 불나방 근성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철없이 달려들어 봅니다. 저희 채널에 파랑새가 담고 싶은 마음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맨날 아이들한테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말, 등펴, 발 뒤꿈치 붙여, 래퍼처럼 이렇게 지적하기 이전에 아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좀 드리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같이 놀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아빠와 엄마가 되실 수 있도록 꿀팁들을 방출해 드리자입니다. 이러한 꿀팁을 저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막 올려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재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나오고 있는 최신의 믿을만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썸네일을 보고 그래도 전문가가 낫지,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더라도 잘한다는 선생님 기다릴 거야, 할 수 있을 때 전국을 떠돌더라도 집중치료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소아 재활에 있어서 아동의 운동 기능, 신변 처리 기능, 정서 발달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흔히들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혹은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시니까 안 해주면 왠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줘야 될 때 내가 다 못 해준 것 같은 죄책감이 드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 아이가 정상이 될 것만 같으니까 등등의 이유와 마음으로 주로 재활의 시작부터 심지어는 학교 가는 걸 미루면서까지 해나가고 계신 형태가 뭐죠? 네, 입원 치료 또는 납병동 치료일 텐데요. 물론 검사를 정확하게 받고, 그래서 왜 아이의 발달이 늦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진단을 받고 앞으로를 예측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재활 또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족 일상을 잃어버리고 정형화된 공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아이의 컨디션과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이러한 재활의 형태가 어린 시절에 아이의 전부가 되는 건 치료실에서만 잘하는 아이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재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할까요? 네, 아닙니다. 병원에 머무는 건 수술이나 특별한 시술,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요. 가정으로, 학교로 전문가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재활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상, 아이가 학교에서 보내는 생활 속으로 재활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동과 가족의 일상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과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형태, 이를 가족 중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소아재활에서는 가장 최적의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가족 중심 서비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 중심 서비스가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왜 아이는 치료실에서는 잘하는데 치료실 문밖만 나오면 다른 아이가 될까요? 네, 아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아빠 엄마의 잔소리도 아니고 망태 할아버지의 이놈 소리도 아니고 치료사의 손기술도 아니고 자기 주도적인 경험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가 운동 기술을 학습을 해서 뇌가 변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경험에 의존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걸 Experience Dependent Neuroplasticity, 경험 기반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가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지지고 볶고 해서 결국 성공했다면 그 경험이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해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기능을 끌어올리려면 아이가 지내고 있는 실제 환경,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경험, 환경과 경험,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아이의 재활은 가족 중심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놀이터에서 스스로 써먹어 보고 자기한테 어떤 득이 되는 의미가 있어야만 아이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부터 이런 관점으로 중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건상요. 저는 이전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물리치료실에 있었거든요. 학사부터 박사까지 물리치료학을 9년간 공부를 하고 12년간 병원 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는 게 좋아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 안에서 저에게 허용된 시간과 역할이 아이들의 실제 환경 속에서의 기능 수행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마비, 그러니까 신체 한쪽이 불편한 아동을 둔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해오신 물음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선생님, 우리 똥강아지가 이제 7살에 접어드는데 비 오는 날 혼자 우산 쓰고 실내화 가방 들고 비 안 맞고 등하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오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았습니다. 그간 공부해 오기로는 이렇게 편마비 아동들은 양측의 대칭성, 그러니까 손 크기라든지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근력, 기능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한 쪽으로 체중을 싣고 양측의 협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줘라는 것이 당연한 치료 목표였는데 어머님의 물음을 듣는 순간 정말 다 헛배였구나 라고 생각이 현타가 딱 들었습니다. 비 안 맞고 등하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가 겪게 될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들 안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렸던 거죠. 이렇게 어머님의 물음 덕분에 병원의 작은 치료실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갇혀있던 제 역할을 아이의 생활 속으로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요. 내가 공부한 걸 여기에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치료 횟수가 아니라 실제 우리 집 환경, 우리 가족의 역량과 아이디어가 아이를 진짜로 키워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적인 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간 저희가 주로 아이의 손상 정도, 그리고 뭐가 문제야 이런 문제점들만 보면서 그걸 전문가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텐데요. 아이랑 둘이 있으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케어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자신도 없어 하시는 이 마음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 정도 문제는 네가 한번 맞춰볼래? 네가 한번 해봐 라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타다닥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만들어내실 수 있게 그렇게 소스들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9만 장애 아동과 가족들의 잠재력을 믿고 납병동과 입원 치료에 목매는 재활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가활을 해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